호아킨 피닉스의 부모님은 사이비 종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꽤 퍼져나갔던 신의 아이들이라는 종교로 이 종교에 속하면 외부 세상과 단절된 채 한 마을에서 모여서 지내야 했죠. 세계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신조로 삼고 어차피 살 날이 많지 않으니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자는 집단이었습니다. 직업을 갖는 건 금지였고 식량과 생활비는 배급을 받았죠. 호아킨네 오남매는 포교 활동에도 자주 투입되었는데 오남매가 깔맞춤으로 옷을 맞춰 입고 길거리로 나가 사이비 종교의 자작곡을 부르며 공연을 펼쳐야 했습니다. 사실상 구걸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아킨네 가족이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나게 되는 큰 사건이 터지는데 사건의 시작은 바로 종교 수장으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남자 신도들을 모집하기 위해 젊은 여자들이 나서야 한다며 호아킨의 누나들에게 남자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오게 하라는 어이없는 임무가 적혀 있었죠. 이 순간 호아킨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바로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베네수엘라를 떠나 미국 플로리다로 향했죠. 이때부터 호아킨의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의 성까지 피닉스로 바꿨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몇 번이고 부활하는 전설 속의 불새 피닉스처럼 무일푼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온 가족이 멋지게 부활해보자는 의미로 지었다고 합니다. 호아킨네 오남매는 모두 이름도 특이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첫째는 강이고 둘째는 비이며 넷째는 자유, 다섯째는 여름이죠. 특이하게도 호아킨만이 별 의미 없는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자신 또한 자연 친화적인 이름을 갖고 싶었던 호아킨은 어느 날 마당에서 나뭇잎을 쓸어 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그날부터 자신을 나뭇잎을 뜻하는 리프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호아킨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돈벌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들마저 어린 나이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죠. 또 길거리 공연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배웠던 것 그대로 깔맞춤 복장을 하고 노래를 불렀고 행인들이 주는 동전들을 모아 생활비에 보탰죠. 그러던 어느 날 호아킨 가족의 인생에 한 여자가 나타나며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게 되는데 여느 날처럼 호아킨 오남매가 길거리 공연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인파 속에서 이들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더니만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같은 시간에 나타나 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호아킨 오남매는 내심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겠지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이 여자는 이들에게 다가와 정체를 밝혀왔는데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 측에서 호아킨 가족을 추적해 보복하기 위해 파견했던 킬러가 아니라 유명한 할리우드의 아역배우 에이전트였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아이리스 버튼, 아역배우 발굴의 1인자로 이 사람이 발굴했던 유명 아역배우로는 무려 15년이나 영화계 역대 흥행순위 1위를 유지한 전설적인 영화 E.T의 주연을 맡아 전 세계를 울렸던 아역배우 헨리 토마스, 그리고 훗날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여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커스틴 던스트도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특히 호아킨 오남매 중에서도 첫째인 리버를 보며 귀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양면적인 모습이 배우로서 대성할 그릇이라며 끌렸다고 합니다. 리버를 아역배우로 키우고 싶다는 제안을 들은 부모님은 한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걸게 되는데 무조건 5아이 모두와 계약할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리버가 워낙 탐이 났던 아이리스는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오남매는 여러 편의 광고 영상을 찍기 시작하며 TV 드라마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호아킨은 개명했던 리프라는 이름으로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던 끼가 도움이 된 것인지 형인 리버와 함께 호아킨은 금세 아역배우로서 주목을 받았죠. 아이의 형제가 함께 출연한 작품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 드라마에서는 소년 슈퍼맨으로 등장해 B급 감성으로 악당들을 물리치기도 했죠. 호아킨의 아역 시절 작품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80년대 가족영화 패런트우드였습니다. 여기서 호아킨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소년 역할을 맡아 어린아이답지 않은 깊은 감정 연기를 선보였죠. 워낙 명연기를 펼쳤던지라 그의 아역배우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패런트우드는 제작비의 6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대성공을 했고 이 정도까지 예상치 못한 대흥행을 하자 제작사는 아예 이 영화를 시즌제 드라마로 리메이크하자는 결정까지 내렸죠. 호아킨 입장에선 자신을 주역으로 한 장수 시리즈에 참여할 수 있으니 설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아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 아역배우 남우주연상까지 타게 해줬던 이 배역을 드라마 버전에서는 다른 배우로 교체해버릴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대신하게 될 배우 이름을 듣자 호아킨은 2배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바로 오늘날의 최고 배우 중 한 명이자 아역 시절 때부터 꽃미남 외모로 유명했던 그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습니다. 사실 호아킨은 아역으로 활동하는 내내 오디션 최종 문턱에서 동갑내기 레오나르도에게
밀려 번번이 탈락하곤 했었죠. 레오나르도의 얼굴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분노가 일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얼굴을 직접 보고 난 후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수긍했다고 합니다. 아역 시절 레오나르도에게 당했던 기억이 꽤 강렬하게 남았는지 훗날 조커로 나무주연상을 타게 됐을 때 호아킨은 시상식에서 레오나르도를 언급하며 짓궂은 저격을 하기도 했죠. When I started acting again, and we'd always lose to this one kid, but every casting director would whisper in there, "It's Leonardo. It's Leonardo. Who is this Leonardo?" 이렇듯 호아킨의 인생에 레오나르도가 불쑥 나타나 충격을 안겼듯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신선한 충격을 준 기발한 아이템이 있죠.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잘 쓰고 있다는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기쁨의 눈물 펑펑 흘렸는데요. 성원에 힘입어 구독자 혜택을 또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VPN을 쓰면 OTT에서 더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점, VPN을 통해 다른 나라 서버로 바꿔주면 국내 서버에서는 볼 수 없는 신작 영화들이나 이미 종영한 한국 드라마까지도 시청할 수 있죠. 또한 국내 접속을 막아놓은 외국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 더 싸게 쇼핑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시청에 불과한 동영상들도 바로 재생을 해줍니다. 게다가 성가신 맞춤형 광고나 팝업 차단 기능까지 있으니 노드VPN을 하면 인터넷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지죠. 타임지에서는 작년에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기도 했으며 VPN들을 대상으로 한 속도 측정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무려 6개의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 갑이며 지금 구입하시면 4달이나 무료 기간을 추가해드립니다.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30일 동안 무료로 써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링크로 들어가 구매해야 무료 4개월 추가가 적용되니 관심 있으시다면 더보기의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아역 시절 호아킨의 가장 큰 우상은 친형인 리버 피닉스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 반열에 오른 리버 피닉스는 우수에 찬 눈빛과 수려한 꽃미남 이미지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고 특히 키아누 리브스와 함께 주연을 맡은 아이다호에서는 그 미모와 연기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인기로 인해 후발주자인 레오나르도마저 본인이 리버와 닮았다며 어필할 정도였죠. Who do I look like? Young River Phoenix. 호아킨은 이런 친형을 늘 우러러보았고 리버 역시 일찌감치 오남매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호아킨에게는 부모 이상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아킨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형을 따라 시내의 한 클럽에 놀러갔던 호아킨. 어느 순간 인파 속에서 형을 놓치게 되었고 호아킨은 별 생각 없이 형을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클럽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에 리버가 쓰러져 있었고 동공이 파래진 채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호아킨은 혼비백산하며 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리버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죠. 이때 리버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날의 진실에 대해서는 떠도는 말이 많지만 목격자들의 말로는 이날 리버는 한 기타리스트로부터 기분이 좋아질 거라며 정체 모를 액체가 담긴 컵을 건네받았고 이걸 술김에 단숨에 들이켰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치사량을 한참 넘긴 약물이었죠. 리버의 사망 당시 클럽에서는 마이클 스타이프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소름 돋게도 이 노래의 가사에는 리버 피닉스는 내일 여정을 떠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우상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호아킨. 그런 그에게 형의 죽음 못지않게 큰 상처가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의 도를 넘은 횡포였죠. 호아킨 집 앞에 24시간 파파라치가 몰려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는 문을 따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던 이도 있었습니다. 팬의 선물인 척 택배를 보내 집안에 도청 장치를 심으려고 한 자도 있었죠. 무엇보다도 호아킨을 분노케 했던 건 장례식 당일 모든 언론을 차단하고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음에도 기어이 장례식장에 무단 침입을 한 파파라치가 몰래 리버의 시신사진까지 찍어가서 언론사에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확인한 호아킨은 한 인터뷰에서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만 있다면 전체 모든 걸 걸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한 다음 감옥에 가는 걸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호아킨의 반응에 전혀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아킨에게 더 당해보라는 듯 한 녹취록까지 공개하게 되는데 바로 리버가 구급차에 실려갔던 사건 당일 호아킨이 911에 신고했던 녹취록이었습니다. 울먹이며 빨리 와달라고 절규하는 호아킨의 목소리가 각종 뉴스를 통해 전국에 송출됐고 911 신고 녹음마저 유출되자 호아킨은 환멸을 넘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 호아킨의 가족은 집에 TV를 없앴습니다. 신문 구독도 끊었으며 연예계 관련 잡지 또한 모두 불태워버렸죠. 호아킨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그만두었고 이때부터 무려 2년간 집안에서 칩거하며
아파하며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길고도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리버의 사진을 물끄러미 보던 호아킨은 문득 어린 시절 한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아역배우 초창기 시절 빠르게 인기를 얻던 형과는 달리 호아킨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풀이 죽은 동생을 본 리버는 어느 날 비디오 대여점에서 성난항소라는 영화를 빌려오더니 호아킨에게 2번을 연달아 이 영화를 시청하게 했죠. 영문을 모르고 그저 재밌게 영화를 본 호아킨에게 리버는 영화 속 주연 배우인 로버트 드니로를 가리키며 단언컨대 너도 분명히 저렇게 될 거다 라는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호아킨에게 이 말은 자신이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해준 확신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자존감과 의지력이 크게 올라간 호아킨은 이날 이후 기죽지 않고 연기 활동에 매진했고 그렇게 아역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죠. 배우를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이 시절의 자신에게 꿈을 가지게 해줬던 형의 모습이 떠오르자 호아킨은 이번에는 내가 나서서 형의 못다한 꿈을 이뤄줄 차례라고 결심했습니다. 리버는 생전에 늘 호아킨에게 언젠가 로버트 드니로처럼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죠. 그리하여 호아킨은 은둔했던 긴 세월을 뒤로하고 다시금 영화계로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는 대배우가 되어 형의 꿈을 이어가자며 말이죠. 오랜만에 오디션장에 나타난 그를 보고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호아킨 형제의 오랜 친구이자 영화감독인 구스 반 산트는 오디션장에서 호아킨을 마주하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호아킨은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연기력을 선보였고 구스 반 산트 감독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를 자신의 영화의 조연으로 캐스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아킨이 복귀하게 된 영화가 바로 니콜 키드먼의 리즈 시절로도 유명한 스릴러 영화 투 다이포입니다. 호아킨은 여기서 연상 여인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범죄까지 저지르고 마는 위태로운 청년을 연기했죠. 거친 행동과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듯한 눈빛은 조연임에도 어마무시한 존재감이 있었고 호아킨은 이 영화로 아역배우 시절의 이미지를 단숨에 벗어버리며 성대한 복귀에 성공합니다. 이후 꾸준한 출연을 이어가던 그는 인생 영화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로마의 검투사들을 소재로 전 세계적인 흥행을 불러일으켰던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였습니다. 여기서 불안함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광기의 로마 왕자를 맡아 강렬한 악역 연기를 선보였죠. 워낙 밉상의 악역인지라 그 존재감이 주연 못지않았고 특히 주연을 맡았던 러셀 크로우와 함께 나오는 장면들은 마치 불꽃 튀기는 연기 대결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무려 12개 부문의 후보로 오르며 그의 최고의 화제작이 되었고 호아킨은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비록 트래픽이라는 영화에서 엄청난 열연을 펼친 베네시오 델 토로에게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확실하게 영화계에 눈도장을 찍은 호아킨에게는 이제 조연이 아닌 주연급 캐스팅 제의가 몰려들었죠. 호아킨의 주연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영화는 앙코르라는 실화 바탕의 영화였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조니 캐시의 삶을 그린 영화이죠. 조니 캐시 역시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형을 잃었고 인생의 고통과 상실감을 노래를 통해 분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서 호아킨은 이 캐릭터에게 더욱 감정이 이입됐고 완벽하게 조니 캐시로 거듭나고 싶었던 호아킨은 평생 컨트리 음악에 관심을 가져온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타와 노래까지 배워 영화 속 모든 장면에서 대역 없이 직접 노래를 불렀죠. 호아킨은 완벽한 연기를 위해 극한으로 몰입하는 스타일인데 이러다 보니 주변인들까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도소 공연 장면을 찍을 때였죠. 호아킨은 보조 출연자들조차도 연기에 100%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죄수를 연기하는 보조 출연자들에게 이날 하루는 진짜 죄수라고 생각하라며 먹거나 마시거나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스태프들에게 감시를 해달라고까지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교도소 특유의 리얼한 긴장감이 그대로 묻어나올 수 있다면 말이죠. 이런 리얼함이 결국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인지 이 영화는 제작비의 6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대흥행했습니다. 여주인공인 리즈 위더스푼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며 호아킨은 이 영화로 인해 드디어 형의 못다한 꿈이자 자신의 꿈이기도 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죠. 그러나 이번에도 호아킨은 끝내 수상에는 실패했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는 또 다른 실존 인물을 연기하며 극찬을 받았던 필립 시모어 호프만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소설가 트루먼 카포티 역할을 맡아 카포티 특유의 가는 목소리와 혀 짧은 발음, 심지어는 웃음소리까지 완벽에 가깝게 흉내내며 명연기를 펼쳤죠. I took this job to spite you. I live with you. I know how much you study. 원래 목소리가 중후한 배우라는 걸 생각해보면 더욱 놀라운 연기였습니다. 이렇게 필립 시모 호프만에게 밀려 생애 첫 나무주연상 도전에 실패한 호아킨은 상심이 컸던 것인지 이때부터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008년 투 러버스라는 영화를 끝으로 잠적하더니만 돌연 배우 은퇴를 선언하고 래퍼로 전향하겠다는 충격 선언을 한 것이죠. 워낙 예상 밖의 일이었는지라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토크쇼에 출연한 그의 모습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덥수룩한 수염과 산발머리를 하고 나타나 인터뷰 내내 행동과 말투가 날이 서 있는 듯 싸가지 없이 굴더니만 방송 중에 껌까지 잘근잘근 씹어가며 비웃는 만행까지 보였죠. 보다 못한 MC가 껌 씹는 것에 대해 눈치를 주자 그럼 안 씹을게요 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씹던 껌을 뱉어 MC 테이블에다 붙여버리는 돌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MC가 찐으로 화를 사기는 듯한 표정까지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죠. 방송이 끝난 후 여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술에 취한 채로 방송에 나온 거 아니냐, 래퍼가 된다더니 음악이 아니라 이상한 걸 잘못 배운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닌 걸 보니 약이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니냐와 같이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그리고 얼마 후 호아킨의 힙합 공연 모습이 공개됐는데 처참한 실력으로 어설픈 랩을 이어가더니만 관객들이 야유하자 갑자기 공연 중의 관객과 말싸움을 시작했죠. I got $1 million in my fucking bank account. What do you got? You lost in disses? 그러더니 아예 객석으로 뛰어들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인성 논란이 제대로 터지자 호아킨은 잘나가던 연예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호아킨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기행에 대해 비하인드를 털어놓았으니 사실은 페이크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실생활에서조차 괴짜 래퍼를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호아킨이 영화계를 은퇴하고 래퍼가 되겠다고 온갖 기행을 벌인다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토크쇼에 출연해 어이없는 행동들을 한 것도 이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토크쇼 장면을 삽입하기 위해 일부러 전국 방송에 출연해서 캐릭터 연기를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토크쇼의 MC와 제작진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호아킨의 기행에 당해버렸던 것이죠. 이런 내막이 밝혀진 후 호아킨은 멀끔하게 면도를 하고 다시 데이비드 레터맨 토크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전에 귀띔도 해주지 않고 예의 없게 굴어서 죄송했다며 공개 사과를 했죠. 데이비드는 허락도 없이 자신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에 넣었으니 출연료로 10억만 주면 용서해주겠다며 재치있게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은퇴소동과 래퍼 데뷔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고 호아킨은 다시 원래 그로 돌아와 마스터, 그녀, 너는 여기 없었다 등 숱한 명작들을 쏟아내며 정상급 배우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 중 그녀를 촬영하면서는 평생의 반려자까지 만나게 되는데 영화 속 부부 사이로 호흡을 맞춘 11살 연하의 배우 루니 마라입니다. 호아킨은 루니 마라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을 느꼈지만 여러 번 말을 걸어봤음에도 무관심한 답변이 돌아오자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 푹 빠진 호아킨은 따로 인터넷에서 루니 마라의 이름을 검색해볼 정도였죠. 이때가 생애 처음으로 여자의 이름을 검색해본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은 루니 마라도 호아킨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낯을 가려 수줍어했던 모습이 호아킨에게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오해를 풀게 된 이둘은 금세 가까워졌고 오늘날까지도 7년 넘게 영화계 대표 커플로 남아있죠. 호아킨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해는 2019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그 영화가 개봉했던 해였죠. 바로 배트맨 시리즈의 메인 빌런이자 미치광이 광대 조커의 기원을 다룬 영화 조커입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호아킨 하면 떠오르는 대표 캐릭터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조커를 연기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까지만 해도 조커라고 하면 소름 돋을 정도의 명연기를 남기고 젊은 나이에 요절해버린 히스레저가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후였죠. 영화사 100년이 지나도 이보다 더 임팩트 있는 빌런은 없을 것이다 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커를 연기한다는 것은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남자에게 도전장을 던진 셈인데 호아킨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커를 재해석해 깡마른 몸부터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으면서 23kg를 감량해 갈비뼈가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특유의 괴상한 몸짓을 만들었고 얼굴살까지 쪽 빼버려 움푹 파인 눈과 광대뼈를 부각시켜 웃을 때 광인 같은 느낌을 주려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감정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영상들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며 이들의 행동과 표정을 수백 번 연습했죠. 극중 외톨이였던 주인공에게 완벽히 몰입하기 위해 촬영 기간 동안 감독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호아킨의 자세에 감탄한 감독은 웬만한 동작에 있어서는 호아킨에게 마음껏 애드립을 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명장면으로 남은 이 계단씬이 나오게 됐는데 대본에는 조커가 머릿속에 들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계단을 내려온다 라는 단 한마디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춤 동작 하나하나가 호아킨의 애드립이었던 것이죠. 조커를 통해 호아킨은 드디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살아생전 형의 간절한 꿈이자 자신의 오랜 꿈을 함께 이룬 호아킨은 수상소감에서 형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he was 17, my brother wrote this lyric. He said, "Run to the rescue with love, and peace will follow." Thank you.
이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호아킨과 루니 마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호아킨은 이 아이의 이름을 리버로 지으며 새로운 리버 피닉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조커 히스레저 편과 추천 영상을 띄워드리니 더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구독도 부탁드립니다.